지적 충만으로 머리가 찌릿, 마음의 울림으로 심장이 찌릿, 찌릴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한근태 독서 일기입니다. 부제로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가지고 한근태 박사님의 강의를 유튜브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공부에 대한 말씀을 그때 당시 해주셨었는데, 공부는 무엇이냐,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등등, 우리가 사실은 평생 공부라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빨리 세상이 바뀌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 혼자만의 따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근태의 독서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들,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은 서문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독서가 내 인생을 바꾸었고 또 바꿀 것이다. 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학도인 내가 어떻게 공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책을 읽고 책을 요약해 설명하고 리더십을 비롯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한편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만약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난 그중 하나가 독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동안 읽은 수많은 책이 내 가장 든든한 미천이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도 다 내가 읽은 것 덕분이란 생각이다. 독서가 내 인생을 바꾼 것이다. 아니, 앞으로 더 바꿀 것이다. 어떻게 내가 독서를 하게 되었을까? 원래도 독서를 싫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젊은 시절엔 주로 재미 위주의 책을 읽었다. 추리소설 같은 흥미 위주의 소설을 많이 읽었다. 틈틈이 남들이 좋다는 책 정도는 읽었다. 유학 시절에는 김용의 영흥문 같은 무협소설을 주로 읽었다. 실험을 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지루함을 없애는 방편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중간에 두 번쯤 장기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처음 교육에 1990년대 초였는데 몇 달간 현업에 빠져 미니 MBA 과정 같은 거를 들었다. 당신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도요타 생산 방식 같은 일본 기업의 사례를 주로 배웠다. 저녁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에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뭔가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일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운 걸 현장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다. 책 읽는 즐거움,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활용하고 거기서 성과가 날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뭔가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현업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책에 더 이상의 흥미를 갖기는 어려웠다. 회사를 그만두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강연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다. 그 회사에서 경영학 책과 책 관련 강연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았다. 난 2년 동안 마른 스폰지처럼 그 지식을 빨아들였다. 책은 주로 경영학 관련서를 읽었다.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슨, 잭 웰치 등등. 야간에는 MBA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인사 재무 쪽 강의도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다. 특히 인사 관련이 내게 잘 맞았다. 결국 경영은 인사에서 시작해 인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가 힘들어진 것도 인사 책임이 크다는 나름의 판단도 하게 되었다. 이후 리더십 관련 교육 회사에 책임을 지게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요약하고 소개하면서 변화한 자신을 만나다. 책 관련 결정적인 계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세리 CEO에서 책 소개 코너를 맡게 되면서이다. 2002년인데 처음에는 그 요청이 탐탁지 않았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리더십이나 고정 같은 나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싶었다. 신간을 선정해 요약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했다. 격주로 책을 선정해 책을 읽고 요약해 CEO들 앞에서 8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 일을 한 지 15년이 지났다. 지금은 책을 읽고 요약해 소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내 일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무엇보다 책을 읽고 소개하면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책을 읽으면서 난 아이디어가 많아졌다. 누가 내게 뭔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동으로 그가 읽으면 좋은 책들이 쭉 떠오른다. 한 번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고민하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난 그에게 밤을 경영하라 수면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책을 읽은 그는 문제를 해결했다며 좋아했다. 배우자를 잃은 CEO에게는 김현경의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소개했고 역시 비슷한 피드백을 받았다. 마치 아픈 환자에게 책이라는 처방전을 주는 기분이다. 실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기도 했다. 친구가 까다로운 상사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고민할 때의 일이다. 그 상사는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면서 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왔다. 난 네 전략을 얘기하되 잘 되는 부분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약점을 꼭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상사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들었다는 답을 들었다. 이 역시 어느 책에선가 본 내용이다.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땅도 아닌 아이디어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일일이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첩경이다. 곧 아이디어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아이디어는 짜내는 것이 아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해결 방안은 바로 독서이다. 요즘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거의 없다. 입만 열면 다들 죽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개인이 얼마나 힘들지는 볼 것도 없다. 다들 두려워한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기존의 제품과 프로세스대로 물건을 팔려니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공부밖에 없다. 자신에 대한 공부, 세상 변화에 대한 공부, 변화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얘기하는 공부는 바로 독서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는 쉽지 않다. 막상 읽겠다고 결심해도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 좋다는 책을 읽어도 쉽게 내 것으로 하기도 어렵다. 내 비전 중 하나는 전문 지식의 대중화이다. 꼭 필요한 책을 소화해서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은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렸으면 한다. 2016년 10월 한근태.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2장은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하라. 3장은 세상은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4장은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5장은 책이 많다는 것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6장 마지막 장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란 책을 쓰게 될까입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이고 한참 전이죠. 근데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힘들고 우리는 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책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책이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체스의 그랜드마스터가 꾸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요.
직장도 그만두고 최고의 코치를 구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체스를 두고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 토너먼트에도 참가했지요. 그러다 문제가 생깁니다. 한 게임을 망치면서 이어 벌어진 여러 경기를 놓친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실망한 그는 체스와 상관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턴 한센이 쓴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란 책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적어놓고 계속하면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디펙 초프라 책도 읽었습니다. 초연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특정 목표에 집착할수록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이 쓴 책도 읽었습니다. 타인들의 비열한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강한 자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연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서서히 자유로워지면서 마침내 그랜드 마스터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있던 그가 책을 통해 자신이 만든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체스 그랜드 마스터 모리스 애슐리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 책을 보시길 권합니다. 책이 탈출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통해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들자.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여러 형태로 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원이 배신할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경험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 공학 박사를 받고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약간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시길 빕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 한근태 박사님의 여러 책들이 있어요. 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릴로그였습니다.